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조금씩 어려워. 그냥 어려운 문제들인데 259번. 바둑돌이 개수가 너무 많아. 그거 이제 보라 이 얘기인 거거든. 이 문제가 그래도 좀 똑같지는 않은데 올해 수능에 나왔던 문제 30번이랑 느낌이 좀 비슷하죠. 수능 느낌이 299번이랑 322번이랑 약간 이제 좀 비슷한 느낌의 문제여가지고 259번이랑 322번 이게 이제 수능 문제였다가 이게 이제 조금 느낌이 비슷한 문제여가지고 한번 정도는 볼 거고 잘면 수능 문제는 풀었나 우리 322번 문제는 기억이 안 나요. 그냥 해줬었니 아니면 259번 문제도 한번 봐볼게. 이제 검은색이랑 흰색이랑 해가지고 지금 이제 검은색이 이렇게 두 개가 붙어 있는 걸 A형. 그 다음에 이제 B형은 이제 검은색 다음에 흰색이 오는 게 B형. 흰색 다음에 검은색이 오는 게 이제 C형. 그 다음에 흰색이 두 개가 오는 걸 이제 우리가 D형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하나 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바둑돌이 놓여져 있으면은 그게 이제 A형, B형, C형, D형 이런 게 이제 몇 번 나오느냐 이제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 이게 A형 2번, B형 1번, A형이 2번이 나왔다라는 게 이제 뭐냐면 여기 제일 먼저 여기서 딱 이렇게 해서 흰색, 검정색이 나왔으니까 이게 C형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야. 그 다음에 검검이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A형이 나타난 거고, 그치? 여기 또 검검이 이렇게 나타났으니까 이렇게 A형이 나타난 거고, 그냥 어떤 A형 나왔다라고 그걸 빼내라는 게 아니고 그 놓여있는 상태에서 차례대로 한 번씩 이렇게 오른쪽으로 진행을 했을 때 검흰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 이제 B형이 한번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이제 D형이 이렇게 나온다. A형 2번 나오고 B형 1번, C형 1번, D형 1번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해줬어. 여기에서. 그치? 자, 바둑돌의 개수가 많으니까 겁나 어려울 거야. 이제 A형 4번, B형 2번, C형 2번, D형 1번 나오도록 해봐라. 이제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문제가 그래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10개 바둑돌을 이용하래. 바둑돌은 10개. 겁나 많죠. 10개를 이용해가지고 자, A형이 몇 번? 4번. B형이 몇 번? 2번. 그 다음에 이제 C형이 몇 번? 2번. D형은 뭐 몇 번? 3번. 이런 식으로 나오게끔 바둑돌을 두는 방법을 구하시오. 이 얘기인 거야. 빡세지. 왜냐면은 가뜩이나 이 지금 문제 이해는 됐는데 10개를 막 이렇게 많은 횟수가 나타나게끔 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엄청 빡세다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뭐냐면 B형이랑 C형 같은 경우는 검정색이 왼쪽에 오냐 오른쪽에 오냐에 따라 가지고 달라져. 근데 B형은 그렇다는 얘기가 A형이나 D형 같은 경우는 이게 상관이 없어요. 갖다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이렇게 생각을 해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B형이 한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다 그냥 검정색을 계속 갖다 줘봐. 그럼 A형이 한번 생기지. 검정색을 또 그냥 여기다 갖다 넣어. 그럼 또 A형이 또 생기는 거지. 또 여기도 흰색을 갖다 넣어. 그러면은 그냥 당연히 이제 뭐가 되는 거야? D형이 생기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B랑 C는 검정색, 흰색의 위치가 바뀜에 따라서 B, C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처음 시작을 할 때 B, C를 정해놓고 시작을 하는 게 좋아요. 이걸 고정을 시켜놔. B랑 C가 딱 나타나게끔 고정을 딱 시켜놓은 상태에서 그냥 A형이 나타나게끔 검정색을 그냥 검정색 옆에다 갖다 넣어주기만 하면 돼. 이건 A형은 검정색이 여기 들어가나 여기 들어가나 상관이 없어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저 BC를 고정을 시켜놓고 그 다음에 이제 A형과 D형을 넣어줘라. 자,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줄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내가 한 가지 경우로 한번 풀어줄 테니까 나머지 하나는 너희들이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B형이 나와. C형도 나와. 자, 지금 B형 한 번, C형 한 번 나왔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B형 두 번 나왔지. C형은 아직 한 번이지. C형 한 번 더 나와. 자, 이게 지금 현재 B 두 번, C 두 번이지. B 나왔고 여기서 이제 두 개 C 이렇게 나왔으니까 5개 썼지. 이제 5개. 앞으로 5개 더 쓰는데 이제 어떻게 가느냐. 이제 이건 된 거란 말이야. 자, D형이 한 번 나오려면 흰색을 여기 아니면 여기다 그냥 넣어주기만 하면 돼. 옆에다 갖다 붙이기만 하면 돼. 흰색 여기 들어갈래 몇 가지? 2가지. 자, 그래서 흰색 여기 들어갔어. 흰색 여기 아니면 여기 넣어주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검정색 4개 남아있지? 자, 그러니까 이제 이 검정색 4개를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검정색을 여기 아니면 여기다가 그냥 뭐야? 갖다 넣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 얘기인 거야. 그래서 첫 번째에다가 검정색을 넣어줘도 되고, 두 번째에 넣어줘도 되고, 세 번째에 넣어줘도 되고. 그래서 자, 여기서 중복 조합이 들어가야 돼. 중복 조합이. 왜냐면 공이 어때? 그러니까 여기서 실수하는 포인트가 뭐냐면 공 4개가 있어. 검정색 4개. 자, 첫 번째 공 어디 갈래? 3가지. 두 번째 공 어디 갈래? 3가지. 세 번째 공 어디 넣어줄래? 3가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치? 왜 안 되냐면 공은 뭐야? 같은 공이야. 같은 공을 요 3군데 위치에 넣어줘야 돼. 같은 공을 서로 다른 거에다 뿌리는 게 중복 조합인 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가 X개, 여기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가 Y개, 여기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가 Z개라고 하면 X개, Y개, Z개를 합쳐서 총 4개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항상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거야. X가 의미하는 게 여기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 여기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 여기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를 합쳐서 4개면 되는 거지. 3H, 4.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 얘기인 거야. 알겠죠? 이게 1번이야. 케이스가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겠어? 이건 검흰 같지? 2번이 뭐야? 이제 흰검 이렇게 하는 경우가 하나 또 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너희들이 직접 확인을 한 번 더 해가지고 풀어주면 돼요. 알겠지? 똑같은 문제가 나올 리는 없지만 여기에서 쓰이는 아이디어가 되게 좋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려워도 하나 정도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려고 얘기를 한 거야. 별도 문제예요. 유명한 문제라서.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는 얘기를 한 번만 더 하고, 문제를 풀어보자. 오늘은 다룰 주제가 그냥 차례대로 가니까 함수의 개수 세는 거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나누어주는 문제 유형 있잖아. 나누어주는 문제 한번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이항정리 할 거고. 이항정리는 한 문제 무조건 나오잖아. 이항정리는 한 문제 무조건 나와요. 그러니까 3점 확보하는 거야. 한 문제 나오는 거. 이항정리는 나오는 게 그냥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간단한 거 하나 일단 나오는 거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자, 함수의 개수를 한번 그냥 정리를 일단 먼저 해보면 그냥 이렇게 하는 거야. 일단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어떤 주제에서 나와요? 중복순열에서 나오는 거야. 함수가. 이게 함수의 정의가 중복순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세부적인 조건이 들어가면 이제 뭐가 나오는 거야? 1대1 함수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조건 더 주면은 이제 뭐 증가함수나 감소함수 경우를 보통 얘기를 하겠지. 그래서 증가나 감소함수의 경우도 나오는 거고, 그치? 그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주면은 증가 감소에서 조건이 좀 붙어서 중복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요 아이디어들이 이제 문제에서 쓰임이 있는 거고, 세부적인 조건에 맞춰서 요거에다가 케이스 분류를 꼭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케이스 분류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한 가지로 그냥 딱 한 가지 케이스로 답이 딸깍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요런 경우도 가능하고 요런 경우도 가능하고 요런 경우도 가능하다 해가지고 가능한 경우,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라고 하면 보통 뭐 취업 개수가 몇 개냐 뭐 이런 걸로 케이스 분류를 좀 해놔야 돼. 가능한 함수가 요런 함수도 가능할 수도 있고 요런 함수도 가능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하는 별게 아니고 요런 거 X라는 집합이 있어요. 1, 2, 3, 4에서 Y라는 집합으로 뭐 대응을 시키래. 근데 뭐 치역의 홀수 하나가 들어가라.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뭐 치역의 홀수 하나, 짝수 두 개가 들어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홀수 두 개, 홀수 두 개, 짝수 두 개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걸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하나하나씩 좀 다 하라. 뭐 요 얘기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경우를 몇 가지 경우가 가능하게 조금 다 써놓고 풀어봐라. 그냥 그 얘기인 거야.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자, 요 내용들이 싹 합쳐져서 이제 함수로 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 중국순열이 그냥 함수의 정의야. 중국순열이 함수의 정의. 알다시피, 자, 여기 최대한 간단한 걸로 쓸게. 그냥 이렇게 있고 y가 있고 여기 이제 1, 2, 3, 4가 있어. 그냥 함수의 개수셋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1이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 4군데. 2가 갈 수 있는 것도 4군데. 3이 갈 수 있는 것도 4군데.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3의 4승이구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복순열의 함수의 정의예요. 알겠지? 이게 그냥 기본 아이디어. 자, 1대1 함수는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순열이지. 1대1 함수는 그냥 정의 자체가 순열이야, 순열. 이거는 잘 내질 않지. 1대1 함수는 보통 잘 내. 1학년 문제죠, 그냥. 너 어디로 갈래? 몇 가지? 4가지. 너 어디로 갈래? 그러니까 너가 갈 수 있는 게 4군데 중에 하나 가. 그럼 이제 네가 갈 수 있는 건 다른 데로 가야 되니까 남은 곳 3군데 중에 하나 가. 너 이제 남은 데 중에 2군데로 하나 가.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 게 1대1 함수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냥 순열의 개념인 거야. 순열의 개념. 얘는 뭐 이렇게 나오는 주제는 아니고. 증가, 감소 함수 이런 건 이제 좀 중요하죠. 증가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얘기할 때 x 값이 커질 때 함수 값도 같이 커져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게 이제 증가함수, 감소함수 이게 이제 단원 자체가 나오는 게 조합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화살표를 받을 애들 4개 중에 3개만 골라주면 되는 거야. 이거는 3개만 골라주면 크기 순서대로 대응을 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 알겠어요? 이것도 역시 고등학기랑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개념인 거지. 안 나온다는 건 아니고 섞어서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고1 개념. x값이 커질 때 함수값이 커져라 라고 하면 이렇게. 제일 중요한 게 중복조합이죠. 근데 이 중복조합은 식이 변형이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조합으로 풀리는 내용을 알아야 돼. 조합으로 풀리는 내용. 이 4C3이라는 게 뭐냐면 어려운 건 아닌데 자, 이 4개 중에 화살표를 받을 애들 3개만 골라줘.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크기 순서대로 자동으로 대응이 된다. 이 툴인 거야. 알겠지? 등호가 없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중복조합을 변형시키면 이 상황으로 만들 수가 있어서 그래. 중복조합은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표현이 이렇게 하지. x값이 커질 때 함수값이 크거나 같아져라.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F1, F2, F3 순서로 대응이 되라.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때 쓰는 거지. 여기 다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이놈은 어떻게 가는 거지? 화살표를 받아야 되는 애들 4명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3명만 골라주면 된다. 그 소리야. 이게. 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4개 중에 3개를 골라. 2 2번 뽑고 4를 1번 뽑아라 라고 얘기하면 그냥 크기 순서대로 2한테 화살표가 2번 가고 4한테 화살표가 이렇게 1번 가면 이걸 만족한다 이 얘기가 되는 거라고. 알겠니? 그리고 이제 이 2가지의 내용을 어떻게 해서 풀면 좋다? 섞어서 풀면 좋다고 얘기를 했어. 이 2가지 내용을 섞어서 풀면, 자 먼저 이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소개한 거를 한번 풀어보면, 간단한 걸로 조금씩 연습을 그냥 해보자고. 알겠지? 무조건 막 어려운 걸 처음부터 풀 수는 없고. 워밍업을 해야 되니까. 자, 276, 77. 이게 숫자가 아니었지? 봐봐. 저번에 몇 번까지였다고? 70. 5번. 그러면 276, 77, 79.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276, 77, 79. 이렇게 한번 워밍업을 일단 한번 해볼게. 한번 풀어보자. 276, 77, 79.
알겠죠? 크거나 같아진다, 작거나 같아진다, 그냥 같은 얘기인 거야. 자, 이런 표현으로 나오는 거지. F1, F2, F3, F4. 자, 요 순서대로 가라 이 얘기인 거야. 알겠죠? 근데 이제 제일 크면 7.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작으면 얼마? 1. 이렇게 된다. 뭐 이 얘기인 거니까. 치역 7개 중에서 y가 여기 이제 x 값에서 y 값으로 대응이 될 때 이제 여기 y가 7개가 있잖아. 그래서 이 7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4개만 골라주면 된다. 그냥 7H4 이 얘기를 해준 거고. 그치? 자, 요런 얘기인 거지. 277도 마찬가지로. 자, 2, 3, 4가 대응이 될 수 있는 걸 골라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시험 4개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3개를 골라주고 대신에 이제 1이 갈 수 있는 거는 자율이죠. F1 너 어디 갈래? 해가지고 1 갈 수 있는 건 아무 데나 가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가는 거고 277은 그 다음에 279 자, 역시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해놓고 하는 거긴 한데 뭐 그렇게 빡빡한 건 아니고 치역이 일단 기본적으로 3개가 되래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7개 중에서 치역 3개를 일단 골라줘. 그렇지? 그래서 치역 화살표 받을 애들 치역 3개를 골라놓고 그러면 이제 정의역 1, 2, 3, 4, 5, 6, 7 자 이렇게 이제 7개에서 이제 대응을 시킬 건데 치역 3개만 골랐다고 치자 이런 식으로 1, 2, 3으로 갔다 이렇게 보자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대응이 되면 되냐면 크기 순서대로 1, 2, 3으로 대응이 되라 이제 요 얘기를 해주는 거지. 이해됐지?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제 요 세놈 요 놈이 화살표를 받는 개수 요 놈이 화살표를 받는 개수 요 놈이 화살표를 받는 개수를 정해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지? 그래서 1부터 3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복조합으로 그냥 설명해주면 이걸 A개를 받았다고 하고 B개를 받았다고 하고 C개를 받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얘기인 거야. 알겠지? 자, 그러니까 1이 받은 개수 A개 2가 받은 개수 B개 3이 받은 개수 C개 화살표를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 안 받으면 안 돼. 이해됐지? 그래서 A랑 B랑 C가 화살표를 받은 개수라고 할게. 화살표를 받은 개수가 총 몇 개인 거야? 7개를 받은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근데 최소한 화살표를 하나씩은 받아야 돼. 그러니까 무슨 해를 구하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자연수해의 순서쌍을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하나씩 깔아주면 몇 개 남아? 4개가 남겠지. 최소 1 이상이니까 해가 여기서 이제 음안인 정수에 3H 4가 해주면 되는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본 거냐면 기본적으로의 아이디어에서 이게 크거나 같다, 이 크거나 같다라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중복조합이 쓰이는 거구나. 이거를 꼭 기억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중복조합이 쓰여야 되는구나. 이거고 이건 이제 치역 개수를 조금 딱 정해놨기 때문에 화살표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면 된다. 그런 함수 개수를 이제 세는 형태의 문제들이 뭐 좀 어려운 것도 많고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그래서 이제 케이스 분류를 해가지고 풀어는 문제들을 몇 개를 한번 해볼게. 200 이거 같이 풀어야 되는구나. 271번 최근 그래도 기출 중에 271번이라든가 272번이라든가 그다음에 275번 같은 문제들 아마 이제 최근에 나왔던 함수의 개수 봤는데
시간 일단 오늘 좀 해야 되는 문제들에 대한 표시를 좀 해보자. 그 다음에 286번. 289번. 별표고 길찾기로 풀어볼 거라고. 그 다음에 290번, 92번. 아우, 맞네요. 290번, 292번. 그 정도의 문제들은 여기서 한번 쭉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지? 할 때 빈칸추로는 건너뛰어도 돼요. 최근에 내는 유형이 아니니까 여기 이쪽에 빈칸추로는 괜찮고, 함수에서는 이 정도, 한 7개 문제 정도를 좀 같이 보면 괜찮을 것 같아서 조금씩 하면서 같이 풀어보자고. 271번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잠깐 설명 조금만 하고 너희들이 풀어보고, 설명 조금만 하고 너희들이 풀어보고 이렇게 가볼게요. 자, 1, 2, 3, 4, 5에서 1, 2, 3, 4로 가는 문제를 있습니다. 271번 문제부터 한번 볼 건데, 자, 1, 2, 3, 4, 5에서 1, 2, 3, 4로 대응을 시키자. 근데 치역이 몇 개다? 3개다. 근데 치역은 3개니까 어차피 이제 화살표를 받는 케이스를 4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풀어주면 될 거야. 치역이 3개가 되면. 치역이 3개란 얘기는 1, 2, 4한테 가거나 1, 2, 4에 가거나 1, 3, 4에 가거나 2, 3, 4에 가거나 하니까 케이스가 4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게 1번. 그치? 이게 1단계야. 그 다음에 이제 2단계에서 조건이 이제 어떤 조건이 붙어 있는지 봤더니 조건 가를 보니까 1, 2, 3, 4를 거기다 넣어봐. 알겠지? 그러면은 F1은 1 이상한테 가야 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 F2 같은 경우는 이제 2 이상이 되겠지. 루트 2보다 커야 되니까. F3도 루트 3보다 커야 되니까 3 이상한테 가야 되는 거고, F4는 이제 뭐야? 루트 4가 들어가는 거야. 2 이상이면 미안. F3도 2 이상이고, 그 다음에 이제 F4도 2 이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5가 3 이상한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화살표를 제한을 줘서 가야 되는 경우를, 여기가 이해됐니? 이걸 활용해서 풀어줘야 되는 문제다. 이 얘기야. 이게 제일 어렵고 여기는 조금 쉬워요. 자, 그냥 간만 볼게 먼저.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자, 이 상황에서 이제 한번 해볼게. 치역이 만약에 1, 2, 3인 경우라고 한번 해볼게. 치역이 1, 2, 3인 경우. 얘네들이 화살표를 무조건 받아야 돼. 1, 2, 3은 화살표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데 아주 특수한 애들이 얘네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이 1이라는 놈한테 화살표를 갈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 1밖에 못 가. 2, 3, 4 얘네들은 못 가요. 큰 데로 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요 1의 화살표를 무조건 받아야 되는 거야. 이건 1한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또 요 5라는 놈 있잖아. 얘가 갈 수 있는 데가 여기서는 지금 치역이 1, 2, 3으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5는 화살표를 누구한테밖에 못 보내. 3으로 밖에 못 가. 작은 데로 갈 수가 없어요. 3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래서 5도 화살표가 정해져요. 이렇게. 됐니? 여기까지 됐지? 그럼 이제 남은 애들 2, 3, 4. 얘네들은 이제 무조건 어디로 가는 거야? 1로만 가야 돼. 그러니까 2, 3, 4는 여기로밖에 못 가는 거지. 근데 무조건 치역이 2로 화살표를 하나는 보내줘야 돼. 얘가 화살표를 받아야 되니까 여기서 가는 게 이제 중복순열로 가는 거지. 네가 갈 수 있는 게 몇 군데? 2군데. 너도 2군데. 너도 2군데 해서 2의 몇 승? 3승. 빼기. 빼기는 뭐냐면 얘네들이 전부 다 3으로 가면 안 돼요. 화살표를 2가 못 받으니까. 전부 다 3으로 간 경우 하나를 빼줘야 되겠지.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세주는 거야. 이 짓을 몇 번 해야 돼? 4번 해야 돼. 이 짓을 4번 하는 거야. 치역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걸 정도 케이스 분류를 해가지고 일일이 써서 풀어보는 거를 해봐야 돼. 몇 번 문제야? 28번 문제 수능 기출. 이거 그냥 한 5분 정도 잡고 푸는 거야. 5분에서 한 10분 정도 잡고 여유있게 5분에서 10분 정도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게 확통 문제 중에 통계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가 않아요. 문제를 풀 때 28, 29, 30 중에서 통계 문제 시간이 그렇게 오래 안 걸려.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한 5분 정도 잡고 그냥 하나하나씩 이렇게 써가면서 풀면 되는 거야. 이 정도는. 알겠지? 5분에서 10분. 여유있게 10분 잡아도 돼. 나중에 이제 모의고사 풀 때 얘기를 해주겠지만 아주 빨리 풀어야 되잖아. 근데 이제 확통 선택이면 약간의 시간 여유를 두라고는 하는데 아주 빨리 풀었을 때 공통까지 1번부터 22번까지 가는데 30분 걸려요. 아주 빨리 풀면. 별표 다 제끼고 모르는 거 다 제끼고 하면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생각하면 되는 거야. 공통을 니네들이 나중에 문제 풀 때 1번에서 22번까지 문제를 풀 때 그냥 1등급 완벽한 1등급을 원하는 애들한테는 30분 잡고 미적 기준으로 30분을 잡으라고 해. 미적 기준으로. 이제 확통 기준으로는 그냥 한 40분 정도 여유있게 잡아도 돼. 그 다음에 23에서부터 27까지 이게 10분 걸려요. 이게 10분. 그 다음에 28에서 30까지를 그냥 한 20분 잡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70분 정도잖아. 그래도 몇 분이 남아? 30분이 남아요. 여기서 지금 몇 개 제꼈어? 여기서 뭐 14번 제끼고 15번 제끼고 21번 제끼고 20좀 더 많이 제껴 한 5개 제낀 거야. 여기서 이제 몇 개 맞춰? 다들 다 틀려. 다들 다 틀려도 80이야. 다들 다 틀려도 80부터 시작해. 뭐 한 2개 정도 중에 이거 하나 찍겠지. 뭐 하나 찍고 뭐 날리고 여기서 뭐 열심히 고민해서 하나 정도 더 풀고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는 거야. 시간이 이거 푸는데 시간 자체가 한 30분 잡는 거야. 3개 그러니까 어려운 거 붙들고 있는 게 10분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그냥 여유가 있으면 되고 이거는 10분 안에 다 풀 수 있는 수준이야. 확통 5개 되게 쉬운 거야. 이거 20분이면 시간 많이 준 거거든. 그러니까 또 여유 있게 근데 이렇게 막상 시간을 또 쪼개놓고 보면은 눈을 되게 떼게 근데 보통 10분 잡는 게 킬러야. 킬러 문제를 10분 붙들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거는 그 확통을 그냥 30분 잡아가지고 다 푸는 거기는 해. 쉬운 거는 단수가. 근데 여기서 시간 확보가 잘 되면 여기서 시간 여유가 조금 더 생길 거라고. 이게 40분 중에 내가 되게 여유 있게 준 거거든. 원래 한 30분 안쪽으로 풀어요. 모르는 건 다 제끼고 풀면. 이런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문제니까 하나하나 쓰면서 푸는 걸로 연습을 하면 되고 지금 뭘 보여준 거야? 1, 2, 3을 가지고 하나 해봤어 내가 지금. 어렵지 않았지? 별표는 뭐야? 2, 3, 4가 별표예요. 2, 3, 4를 한 번 더 보여줄게. 자, 2, 3, 4인 경우를 하나 다시 한번 해볼게. 봐봐. 나머지가 이 조금만 보고 너희가 다시 풀어야 되는 문제야. 자, 여기 지금 1, 2, 3, 4, 5에서 이번에는 2, 3, 4로 가볼게요. 그럼 이거는 자 이제 보면 얘는 다 갈 수 있어. 그치? 얘는 그냥 1보다 큰 쪽으로 다 가면 되는 거니까 이거 다 갈 수 있고 얘랑 얘도 그냥 전부 다 2 이상인 거니까 얘네들은 가는데 전혀 무리가 없어요. 다 2 이상으로 갈 수 있으니까 얘만 문제지? 얘는 3 이상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요놈은 3이거나 4거나야. 알겠니? 자, 2가지 케이스야. 그래서 F5가 3으로 갈 수도 있고 F5가 4로 갈 수도 있으니까 이건 2가지 케이스로 나눠져요. 자, 그래서 이제 F5가 3으로 간 경우를 한번 해볼게. F5가 3으로 가도 되니까. 그럼 이제 남은 애들 1, 2, 3, 4가 어디로 가면 되는 거야? 그냥 2, 3, 4로 가면 되는 거지. 자, 지금부터 그냥 이게 저 함수 개수 세는 거야. 주로 중복순열 아이디어가 들어가. 1, 2, 3, 4가 2, 3, 4로 그냥 가기만 하면 돼. 화살표를 안 받는 애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6번으로 다 제낄 거야. 뭐냐면 전체 함수의 개수를 먼저 세요. 3의 몇 승?
얘가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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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니까 이게 전체 함수의 개수야. 빼기 2명한테만 간 경우 1명한테만 간 경우를 빼주면 돼. 자, 2한테만 간 경우 3으로 몰빵 친 경우 4로 몰빵 친 경우 자 치역이 하나인 경우 뺐어. 안 되잖아 이거. 그치? 그 다음 또 빼기 치역이 2개인 경우 2랑 3한테만 간 경우 3이랑 4한테만 간 경우도 안 돼. 이것도 빼줘야 돼. 2랑 3한테만 간 경우 할게. 얘네 4개가 이 두 놈한테 가는 경우가 2의 4승 빼기 2예요. 빼기 2는 2로 몰빵, 3으로 몰빵인 경우 빼야 돼. 치역이 2개라고 했으니까. 똑같이 이것도 이거 그냥 빼주면 되는 거야. 이게 이 경우야. F가 3인 경우 해봤어. 4인 경우 어때? 똑같겠지. 이런 식으로 세는 그런 문제인 거야. 케이스 분류 해가지고 그러니까 중복조합의 개념은 글쎄 안 쓰인 것 같아. 중복조합의 개념을 쓰이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순열 중복 순열 가지고 세는 문제로 나온 거지. 중복조합이보다는 수능 기출 문제라서 좀 중요한 그런 문제였고 272번 역시 케이스 분류에서 푸는 문제죠. 홀수, 조건 가가 별표죠. 그 조건 가에 대한 조건을 가지고 푸는 그런 문제는 어때? 272번 한번 해볼까? 최근 평가 기준에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연습을 노가다 연습을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하는 게 시역 3개를 고른다고 하면은 5개 중에 3개를 고르면 10가지야. 케이스가 너무 많을 거야.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지, 이거. F1이랑 F3이랑 F5를 곱한 게 홀수야. 그러니까 쟤네들은 다 홀수여야 돼. 홀. 그러니까
이 치역 3개를 너희들이 고를 때 홀수가 이 문제에서는 키포인트야. 그러니까 홀수가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걸 생각을 하는 거야. 홀수를 가지고. 홀수의 개수를 최대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 치역 3개를 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할 때는 홀수를 3개를 가지고 가느냐, 홀수 2개의 짝수가 하나냐, 홀수 하나의 짝수가 2개냐, 요걸 생각을 하자 이 얘기인 거야. 왜냐하면 홀수한테밖에 못 가요. 1, 3, 5는 2, 4는 서로 다른 데로 가져야 되는 거고.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치역 3개에 대한 케이스 분류를 할 때 홀수가 몇 개 들어가고 짝수가 몇 개 들어가고 요걸 생각을 하자 이 얘기야. 알겠지? 그러면 봐봐라. 만약에 홀수 하나 짝수 2개를 뽑는다라고 얘기하면 홀수 3개 중에 하나 뽑아주고 짝수는 2개니까 2개 중에 2개를 이렇게 뽑아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1, 2, 3, 4, 5가 홀수 예를 들어서 1을 뽑았고 짝수 2랑 4를 뽑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홀수는 다시 얘기하자면 1, 3, 5는 무조건 홀수 앞에밖에 못 가기 때문에 한 가지고 얘네들의 화살표를 무조건 받아야 돼. 2랑 4는 크기가 정해졌기 때문에 그냥 크기 순서대로 대응이 될 수밖에 없어서 한 가지죠. 이건 쉽지? 됐어?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자, 이제 홀수 2개, 짝수 2개, 짝수 하나 해볼게. 자, 홀수 2개, 짝수 하나. 그럼 홀수 3개 중에 2개 골라주고 짝수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요. 그래서 홀수는 1이랑 3을 뽑고 짝수는 4를 뽑았다라고 보자고. 자, 1, 2, 3, 4, 5에서 대응을 시킬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건 이제 뭐냐면 홀수는 무조건 1, 3한테만 가면 돼요. 같은 데로 갈 수도 있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어. 근데 짝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무조건 서로 다른 거 2개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짝수 2, 4는 정해져요. 그러니까 정해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홀수 2개로 가면 안 돼. 그럼 짝수는 갈 애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 두 놈은 홀수 중에 하나, 짝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2, 4가 갈 수 있는 경우는 2가지예요. 한 놈이 가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2랑 4가 갈 수 있는 게 한 놈은 무조건 1로 가야 되고 한 놈은 홀수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제 한 놈은 4는 무조건 4로 가고 2가 1로 가거나 2가 3으로 가는 경우 해가지고 2가지라는 얘기인 거야. 안 그러면 짝수가 화살표를 못 받으니까. 자, 그럼 이제 남은 애들이 있지? 1, 3, 5. 자, 니네들이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1, 3한테만 가야 돼. 근데 3은 화살표를 무조건 받아야 돼. 자, 그러니까 1, 3, 5가 1, 3으로 가는 경우가 2가지니까 8가지고 전부 다 1로 몰빵 친 경우만 제외해주면 되겠지. 그치? 1로 몰빵으로 가면 3의 화살표를 못 받으니까 안 되잖아. 그래서 요렇게 이제 가는 거예요. 됐어? 요런 느낌으로 풀어라 이 얘기야. 홀홀홀 한번 해봐. 홀홀홀. 홀홀홀이면 어차피 1, 3, 5죠? 1, 3, 5 경우 뽑은 경우가 3가지. 홀홀홀 봐봐. 이렇게. 이거 지워도 되지? 그러면 이제 1, 2, 3, 4, 5가 1, 3, 5로 가자. 야, 2랑 4. 니네들은 크기 순서대로 대응을 시켜주면 되니까 3개 중에 2개 골라서 그냥 크기 순서대로 가라. 됐어? 그러면 이제 남은 애들이 뭐야? 1, 3, 5. 근데 무조건 뭐야? 1로는 가긴 가야 돼. 최소한. 그치? 1로는 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1로 안 간 경우만 빼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1로 화살표가 무조건 가라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1, 3, 5가 여기 전체로 간 경우 중에서
3이랑 5로만 간 경우를 제외를 해주면 어쨌든 1로 가는 거야. 이해됐어?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135가 135로 대응이 되는 경우가 3의 3승. 이게 이제 치역이 135로 간 경우예요. 빼기 135가 3이랑 5로만 간 경우 2의 3승. 을 빼주면 135에서 3으로 간 경우 빼주면 1로 간 경우 무조건 있다는 얘기겠지. 이렇게 빼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다. 여집합으로 풀어야 돼. 여기가 되게 중요해. 여기가 여집합으로 풀어야 돼. 뭐가 다로 풀면 안 돼요. 실수 엄청 많이 하는 문제야. 272번은 조금만 쉬었다가 자